이제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싶죠, 그죠?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의 삶이 많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어떤 것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따뜻한 사랑이 많으면 잘 삽니다. 그런데 지혜롭지가 않고 거짓된 것을, 왜곡된 것을 자기가 믿고 있다면 그러면 고통이 와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족감이나 두려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지혜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만큼 이렇게 성숙한 의식이 아니었던 그 밑에서 우리가 자랐거든요. 만약에 진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그 윗대의 할아버지나 이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해서 이 삶을 좀 순리대로 살았다 그러면 진우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을 것이고 진우가 무언가를 원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반응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럼 왜 그런 수준이 안 됐냐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있는 이 몸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격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지금 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에고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에고는 나도 에고를 가지고 있고 아노도 에고를 가지고 있고 원아도 에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에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고가 각자가 자기가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봅니다. 그렇지만 아노는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엑스트라로 보면서 내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고 진우도 본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진우가 지금 해석하고 바라보는 나와 진우의 엄마가 진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진우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드라마와 자기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해석한 세상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커지고 힘듦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것은 어떤 식으로 믿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사실은 믿는 거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한마디를 했어.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나를 깔보나?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뭔가 너무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반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추측을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인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라 그러면 신랑이 늦게 와. 신랑이 늦게 오면 추측을 막 하는 거야. 이 인간 또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의 반응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 추측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 추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붙들고 왜 안 올까? 점점 생각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저 인간 술 먹고 어디 가서 노래방까지 가서 뻗었군. 인간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 좀 늦어서 가면서 술도 안 먹고 딱 들어온 거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 연락이 안 되면 막 교통사고 났나 추측을 막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잠시도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이 목소리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진실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진실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상대의 의도를 알고 상대의 마음을 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추측이 꿈이구나, 환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빨리 이렇게 탁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야. 자기의 그 생각과 추측을 믿는 거야. 그 추측을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의식의 상태, 눈을 가지고 있느냐,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본다든가 거짓되게 봐요. 그럼 거짓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유지되냐면, 거짓은 긴장해야지 유지돼.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힘을 써서 상대한테 알려야 돼. 상대를 믿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상대가 믿으면 같이 거짓을 공유하면 좀 편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탐구를 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그 무지한 마음이 이제 내 병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불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맹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만든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사실 한 명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꽝입니다.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 삶이라는 주인공의 영화를 펼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내가 볼 때는 샨티는 이런 사람이고 건강은 이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의 영화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건강은 나를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데 건강은 다르게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각자의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 것을 이해하고 내가 왜 불편한가. 지금 나의 불편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일 속에서, 아니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거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사실대로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삶은 순조롭게 잘 흘러갑니다. 이게 그냥 법칙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자기의 에고를 가지고 있고 에고의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격, 나의 이 에고는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면서 통달해야 될 방앗간의 곡식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의 에고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고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물려받았는 그 나의 에고의 특성이 있는데, 나의 에고의 특성이
내 의식을,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내가 빻아야 할 곡식이야. 지금 나의 곡식은 저 옆에 있는 사람 걸 빻는 게 아니야. 신랑을 빻는 게 아니야. 내 거 빻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거 자꾸 빻으려고 달라드는데 그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곡식, 내 것을 잘 깎고 내 것을 잘 이해하고 내 것을 잘 사랑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계속 나를 보면서, 성우님을 보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와 저래 니 많이 변했노? 와 니 진짜 뭔가 좋아 보인다. 와 진짜 달라 보인다. 매일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데 걔들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삶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쓸만한 데도 없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의 옛날에는 주인공으로 사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살수록 뭐야? 더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사니까 이게 주도하면서 살 거 아니야. 에고도 주인공입니다. 나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의 드라마예요. 창조하는 건 누구냐 하면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고통스러운 스릴러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훈훈한 사랑의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직장에서나 가족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 내가 왜 폭력 영화를 만드냐는 거야. 액션 영화를 만드는 거야. 네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니를 내가 통제할 건가? 저 인간을 눌러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완전 액션 영화를 만드는 것도 누구야?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만드냐? 잘못 알고 있어 그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진우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반응은 진우를 향해서 하는 반응일까? 그건 누구의 반응일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자기 세상에 대한 반응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신이라는 이름과 모양이 있는데 이 여신이라는 이름과 모양을 엄마가 볼 때 엄마가 이름을 여신, 요 모양은 요런 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엄마가 창조한 이미지야. 여신은 전혀 달라. 엄마가 생각하는 여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가 투사한 자기 것을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내한테 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요. 엄마 내한테 관심 없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만 관심 있지 지금 옆에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이 믿고 이러더라도 그 미운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미운 거야. 이게 자기 해석인 거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깥에 대가지고 눈치 볼 게 없잖아.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은 다 누구 거야? 그냥 그 사람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낼 거냐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을 내면은 다 돼, 저절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사랑을 내면 저절로 다 흘러가. 근데 어떤 사람이 내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랑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항을 내는 거야. 아씨, 내한테 왜 그러는 거야? 불편하다, 막. 아, 나를 왜 이렇게 간섭을 해? 왜 이리 잔소리해?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해석이야? 내 해석이라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나는 잘 받아들이면서 쫙 사랑을 내면은 사랑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계속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빻아야 될 영혼의 곡식이라니까? 제발 좀 빻아서 좀 곡식을 좀 만들어. 근데 내 거 안 받고 자꾸 남의 걸 빻고 달라드니까 내 양식이 지금 곡식이 자꾸 쌓여야 된대. 나는 빈곤해지고 남의 거는 빻으려고 그 달라들어가 적하니까 자기만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좀 이렇게
멈춰요. 추측하지 마. 그냥 모른다 하고 물어봐, 그냥. 그러니까 사실이 드러나면 되잖아. 사실이 드러나면 되는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내 걸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산티가 여기 나라는데 왜 저기 났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랑이 내가 볼 때는 저기 놓는 것보다 여기서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놨어. 그러면 아, 그랬나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 놔라 그랬는데 왜 저기를 놨냐는 거야. 이것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는 거지. 근데 상대는 답답해서 아니 그냥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변명하지 마라 하면서 더 그걸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 것을 강하게 지키려 그러고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 뭐예요? 거짓인 거야. 이게 거짓이라고. 지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거짓이 가득한 망상이 지옥인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거짓으로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와, 이 세상은 너무 두렵고 내가 뭘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막 지옥을 만드는 거야. 막. 근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내한테 관심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삽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빠야 될 영혼의 곡식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왜 만났느냐 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존중하려고 만난 거야.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고 만난 거야. 이 세상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주인공이고 창조주야. 근데 창조주가 왜 창조주 같이 행동을 안 해? 창조주라고 믿어? 본인이 창조주면 내가 편안하고 싶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그 선택하면 돼. 근데 내가 편안하고 싶고 행복한 것을 원한다고 해놓고 내가 창조하는 세상은 복수의 세상을 창조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세상을 창조하고, 네가 센가 내가 센가 자존심의 세상을 창조하고, 네가 내 뜻대로 되나 안 되나 하면서 통제받냐 통제를 당하느냐의 세상을 창조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창조하는가? 내가 창조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계속 그런 세상을 창조할까? 에고는 거짓이라니까. 진실은 여러분들이 영혼이고 사랑이야. 욕망과 두려움은 진실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에고로서 이 삶을 태어난 이유는, 우리는 원래 뭐예요? 깨달음 속에서 온 거야. 신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인데 다시 신이 될 필요 없잖아. 가만히 있어도 신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신인데 지금 이 에고의 몸을 입고 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에고로서의 성격과 삶을 어떻게든 한번 배우고 여기서 경험하고 성장하려고 이거 지금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난 의식이 수준에 따라서 내가 6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몸을 입고 온 영혼들은 처음에는 다 육체적 생존이 중요한 거야. 의식주가. 이 몸이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하든지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의식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돼. 근데 진우가 현실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 현실에서 자꾸 피해버려요. 그럼 현실에서 피하면 피할수록 괴로워지고 고통이 커져요. 우리가 온 이유는 뭐예요? 이 현실에서 더 잘 살려고 온 거야. 그러면 빨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의식주와 내 건강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이건 내 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게 1번.
두 번째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감정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에너지가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과 에너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딱 잘린 거야. 막혀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불편하고 어색하고 뭔가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라 그러면 내 에너지를 저 상대한테 쓸 때 잘 못 쓴 거야. 법칙에 맞게 이렇게 좀 잘 썼어야 되는데 내 식대로 쓴 거야. 잘못 알고 있는 오해로 쓴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상대가 내 에너지를 이렇게 내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상대가 에너지를 내면 내가 또 쳐버려요. 왜 이런 걸 줘?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1번은 생존이 됐다 그러면 2번은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친밀감과 유대감을 내가 만들어낼 줄 아느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존력이 커져요.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감을 잘 가지는 동물들은 그 무리 속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유대감을 잘 못 가지는 그런 동물들은 무리에서 추방당해 본다고. 그러니까 무리에서 추방당하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친구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 에너지를 써서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성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표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봐야 돼. 왜? 욕구를 성취해 봐야 돼. 성공해 봐야 돼.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내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행복해? 그러면 무엇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지? 무엇이 없어서 나는 안 행복할까 하면 그걸 빨리 얻어야지.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무엇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 무엇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상대도 주인공인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저 사람을 대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엑스트라 중에 나의 주인공의 역할 속에 배역이 별로 없으면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영화에서 나는 뭐예요? 나도 엑스트라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스스로 세우고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훈련과 노력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과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봐요. 어릴 때 아이가 말을 트는데 얼마나 많은 이 훈련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 아이가 걷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걷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글을 쓰는 것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있죠? 그 습관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들어갔겠어. 사람을 대하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습관들이 그 습관이 바뀌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겠어요. 근데 알면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뀐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것이 되려고 그러면 훈련을 엄청나게 노력을 엄청나게 꾸준히 해야 돼. 근데 조금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원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보고 공부할 때 잘 생각해보라고. 수학이나 이런 걸 모르면 꾸준하게 언어도 영어 말하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방학 동안 안 해버렸어. 방학 끝나고 가면 이제 하기가 싫어지고 못해요. 근데 꾸준히 했는 사람은 쫙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말을 하다가 영어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잖아. 그러면 엄청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일찍 어릴 때부터 영어만 막 해버리면 그럼 공부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새롭게 바꾸었잖아요. 훈련해서. 그러면 과거의 습관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웠으면 우리나라 말을 못 사용하냐? 그건 아니야. 이게 훈련을 하면 폭이 넓어져가 우리나라 말도 사용하면서 영어도 사용할 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옛날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 또 옛날처럼 할 수도 있어. 그만큼 커진 거야. 그게 뭐예요? 훈련인 거야. 근데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추측, 생각 속에만 그냥 있는 거야. 실행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 노력을 안 해. 왜? 익숙한 게 좋아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없다고. 변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라는 이 에고, 나라는 개체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라는 개체의 에고는 깨달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나라는 에고는 계속 있어. 근데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고 나라는 에고를 성숙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에고를 에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른스러움, 성숙한 이성, 합리적인 사고,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의 에고가 성장해야 되는 거야. 이제 옛날처럼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대하면 똑같지 뭐. 3살에서 이제 4살? 내면이 이제 조금 어린애에서 조금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개체로서 성숙돼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좀 성숙된 사람들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회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내가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하되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좋아서, 그냥 행복해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왜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거 하는 거야. 샨티를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거야. 여신을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낯빛이 시커멓겠지. 이상을 막 이러면서 또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행복한 거야. 볼 때마다 좋은 거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못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쓰는 정도까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힘든 거야. 누구한테 조금 마음 내고 나면 힘든 거야. 그만큼 아직 나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때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에고가 좀 더 초점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지만 이제 에고는 이 삶을 끌고 가는 거고 진짜 주인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슴과 영성이 주인으로서 에고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에고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뒤에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에고가 먼저 나오지 영성이 나오는 거 아니야.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성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되면 영성이 먼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에고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에너지들은 이 삶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몸이 있어야 되고 에고가 있어야지 이게 내려올 수 있어. 그냥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매, 채널링 이런 존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에고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에너지가 쫙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쫙 내려와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지 이게 내려와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절대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려서 좀 더 성숙해서 저 하늘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천사나 신들의 에너지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거야. 이 삶의 가장 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에너지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욕망과 두려움을 믿기 때문에 그거만 얼른 받아들여요. 돈 오면 얼른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욕망을 채워준다 하면 얼른 받아들이지만 하늘의 에너지나 이런 밝은 에너지는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행복은 진실이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거짓에 뭔가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야. 그 거짓을 믿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러고 우상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뭔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야. 어떤 신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실한가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라고. 여신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이 진실이야? 근데 왜 그걸 자꾸 붙들지?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한 뭔가 신념체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체계들은 사회나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그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그 만들어 놓는 그 이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면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을 진실로, 그걸 진짜라고 여기는 거야.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진짜인 거야. 근데 그런 세상,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이 지친인데. 여러분들이 창조주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을 좀 더 성장하고 있는 의식으로 계속 훈련하고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해 보죠. 오케이?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